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10월 국산차 판매량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어떤 차가 1등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 전까지 계속 1등하던 그랜저 갑자기 뚝 떨어지기도 하더니 스포티지 2위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뭐 때문이죠? 이게 다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요즘은 자동차를 사야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계약 일단 해놓고 제발 저한테 팔아주세요. 이러면 옵션 이거 안 되는데 요거 안 돼도 괜찮으면은 내가 한 내년쯤에 드려볼게, 뭐 이런 식입니다. 자동차 회사들도 지금 이런 거 처음 경험한다고 하죠. 보통 어지간한 차들은 10,000대 이상씩 다들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많이 파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가 많이 생산하냐 이런 게임이 돼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10월 국산차 판매 순위, 누가 많이 팔았고 누가 많이 생산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10월 한 달간 총 판매량 보면요, 106,424대 이렇게 저조한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너무 많아요. 반도체 이슈는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요. 요소수 문제 때문에 경유차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요소수를 넣어야만 하는 거구나,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라는 걸 이렇게 각인시켜 준 것 같아요. 실제로 판매량도 크게 줄었어요. 작년 10월에 등록된 경유차 54,800대였는데 10월에 등록된 경유차 2만 대를 살짝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 대수를 보면 63%나 감소했고요. 9월하고 비교했을 때도 역시 23%나 줄었습니다. 이 상태면은 디젤 판매량 계속해서 곤두박질 쳐서 조금만 지나면 디젤이 자가용으로 사용됐던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자취를 감추게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브랜드별 판매량을 보면요, 가장 안 팔린 브랜드는 쉐보레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쉐보레 판매량 단기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죠. 2,490대 이렇게 되면 수입차 판매 순위에 그냥 쓱 집어넣어도 4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국내 브랜드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에는 이유도 좀 있습니다. 판매량을 보면요, 그랜저, 소렌토, G80, 스포티지, 투싼 뭐 이런 차들이 가장 많이 팔리는데, 근데 쉐보레는 여기다 넣을 만한 차가 없어요. 일단 대형 세단, 럭셔리 세단이 없죠. SUV라면 트레일블레이저. 우리나라 자동차 소비는 크게 유행을 따라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근데 그 유행이 소형 SUV에서 중형 SUV로, 중형 SUV급의 준중형 SUV로 이렇게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스포티지, 투싼 이런 차들이 인기인데, 지금 소형 SUV만 갖고 있는 쉐보레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레이저를 지금 갖고 와서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빨리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코녹스 하이브리드 이런 것도 빨리 가져와야 되겠죠. 지금 하이브리드는 없어서 못 팔거든요. 현대차도 투싼 하이브리드, 기아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는 그냥 없어서 못 팔기 때문에 이코녹스 하이브리드 가져오면 아주 대박일 것 같습니다. 5위는 쌍용차입니다. 3,279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에디슨 모터스가 지목되면서 좀 숨통이 좀 튀었나 싶었는데, 에디슨 모터스가 산업은행에 이 평택 공장 부지를 담보로 해서 8천억 정도만 대출해 주세요 이랬다가 분위기가 아주 싸해졌죠. 대출 안 해주겠죠. 그러면 대출 못 받게 되면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을 인수할 수 있을까? 쌍용을 잘 인수할지 아니면 인수 못하게 될지 뭐 알 수 없는데요. 어쨌든 전기차를 잘 만드는 기업이 됐으면 합니다. 쌍용차도 다시 거듭나길 기대해 보고요. 4위는 르노 삼성입니다. 5,002대. 공장이 좀 도니까 아마 물량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 대수가 이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죠. 르노는 국내 생산 모델, 수입 모델 이렇게 섞어서 판매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르노 자동차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르노 메간 이테크 이런 거 있잖아요. 전기차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디자인 괜찮죠? 예쁘죠? 하이브리드 모델도 꽤 나옵니다. XM3 하이브리드 내년에 국내 출시된다고 하고요. 이후에도 여러가지 모델을 들여오면서 판매량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3위는 제네시스입니다. 11,528대. 판매량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퓨처링 제네시스 그리고 5번째 컨셉트카 제네시스 X를 공개했는데요. 제네시스 미래 전략 보면 아주 멋진 브랜드가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제네시스는 그러면서 동시에 한 게 있습니다. 디젤 판매를 중단했죠. G70, G80에 2.2L 디젤이 있었는데 요번에 중단되면서 그렇게까지 큰 타격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디젤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에서 2%에서 3% 정도. 그럼 디젤을 애초에 왜 만들었냐? 유럽산 디젤 고급 승용차가 나오기 때문이죠. 520D, 320D, 730D 이런 차들, 뭐 S클래스도 S350D, 400D 뭐 하면서 디젤 세단을 계속 유럽에서 갖고 오게 되니까 그게 또 인기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항마를 우리도 마지못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 해서 내놓은 것들이 이 G70, G80 2.1L 디젤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사실 유럽산 디젤 자동차를 좋아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가솔린 차보다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조금 더 싸게
싸기 때문에 그걸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디젤로 맞불을 놓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 전략은 조금 잘못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없애길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네시스는 전기차 브랜드로 전환한다고 하니까요, 제네시스 브랜드 전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이미지, 이거 송두리째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살짝 기대도 되고 살짝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네, 2위는 기아차입니다. 기아 37,837대. 기아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지금 기아가 정말 인기 있는 차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거든요. K8 내놓은 게 엄청난 인기죠. 소렌토, 스포티지, 카니발 다 엄청나게 인기 있는, 그리고 또 고수익 차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아가 야, 이게 슈퍼사이클, 요번에 진짜 모든 걸 쏟아부었다, 2021년은 정말 좋은 해였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한 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신차 쫙 깔고 이제 신차 공세로 판매량을 쭉 늘리고, 심지어는 현대차보다 더 많이 팔았는데, 그런데 타이밍이 조금 안 좋았죠. 이 반도체 이슈 때문에 신차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이 반도체만 제대로 공급이 된다면 아마 몇 달 정도는 현대 판매량을 좀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죠. 그래도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기아 브랜드 이미지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1위는 현대차입니다. 46,285대. 아, 현대차 진짜 많이 팔았네. 기아차하고 격차를 조금 더 벌리고 있어요. 현대차라는 브랜드가 가진 뚝심, 뭐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장이 더 크고 생산할 수 있는 라인업도 더 많고, 그리고 노후된 차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번 반도체 이슈에서 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랜저 같은 거 사실 지금 신차 같지만 그랜저 나온 지 벌써 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그랜저는 그 전에 그랜저를 페이스리프트 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부품이 적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이슈를 아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리시던 모델별 판매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죠. 정말 안 팔린 차들을 살펴보면요, 57위에 벨로스터 N이 있습니다. 벨로스터 N 정말 좋은 차인데 26대밖에 안 팔렸어요. N 시리즈들이 조금 저조하긴 해요. 53위에 코나 N 63대 팔렸습니다. 50위에 아반떼 N 163대. 아반떼 N이 나오고 나니까 벨로스터 N 판매량은 더욱더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벨로스터 N이 정말 좋은 차인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확실하게 실용성, 스포츠성 이런 것들이 정말 우수한 자동차인데 왜 이렇게 되지? 아반떼가 너무 예쁜가? 아반떼가 예쁘긴 하죠. 그리고 아반떼의 특별한 기능들도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애초에 코나 N을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수는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코나가 현대차는 나름대로 애정이 있는 자동차겠지만 이 코나가 인기가 있는 플랫폼이 아니니까 인기 있는 플랫폼으로 좀 N을 만들어줬으면, 투싼 N이 있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54위 제네시스 GV60입니다. 47대. 아, 이게 제네시스 첫 번째 전기차인데요. 정말 잘 만든 자동차인데 지금 판매량은 아직 인도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판매량은 알긴 어렵고요. 다음 달 판매량까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봤을 때 요즘 가솔린 차들도 판매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이 부족한데요. 전기차는 그거보다 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생산될 수 있을지, 다음 달에 생산량을 누가 더 많이 뽑아내는지,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38위는 기아 모하비입니다. 기아에 나오는 유일한 바디온 프레임 SUV죠. 그러니까 프레임이 있고 그 위에 바디를 얹는 형태의 SUV. 사실 정통 SUV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트럭이나 이런 차들이 다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차 1000대 이상 판매량을 유지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판매량이 많이 감소한 것 같아요. 사실 모하비 그동안 많이 팔았고 이제 샤골 되셨으니까 이제 그만 생산해도 되지 않냐, 뭐 단종해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기아는 전술 차량을 생산하는 방산산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TV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가지 자동차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차들이 다 바디온 프레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디온 프레임 자동차를 기아도 민수용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하비는 판매량이 조금 저조하더라도 계속 판매되는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35위, 33위는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1670대를 판매했네요. 쌍용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효자 모델인데요. 이 차도 역시나 군대에서 지휘 차량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쌍용차도 요즘 타보면 꽤 괜찮습니다. 바디온 프레임 차량 중에서 굉장히 정숙하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25위는 기아 니로입니다. 1896대. 니로는 사실 뭐 디자인이 좀 호불호가 갈린다, 뭐 요거 말고는 단점이 거의 없는 SUV죠. 저도 갖고 있었던 차고 좋은 기억만 있는 차예요. 근데 풀체인지가 곧 시작되겠죠. 내년 2월쯤이면 출시된다고 하는데 니로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 역시 많잖아요. 지금 니로 구입하시기 전에 조금만 기다렸다가 신차 구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물론
나는 디자인 같은 거 필요 없고 경제성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할인까지 해주니까 지금이 기회다. 이러면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네, 20위는 현대 캐스퍼입니다. 2506대. 처음 가격표 공개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죠. 이게 뭐 가격이냐, 이게 경차냐, 뭐 장난하냐.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욕했지만 잘 팔립니다. 생각외로 이 작은 차 선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게다가도 이 캐스퍼는 요즘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동차 해서 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해요. 길에서 가끔 볼 수 있는데 자꾸 귀엽고,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들 1인 가구, 2인 가구까지도 딱 적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캐스퍼 구입하실 때 꼭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반드시 터보 모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터보로 가시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나중에 중고로 팔 때도 훨씬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18위는 기아 EV6입니다. 2762대. 김한용의 차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되지. EV6 좀 더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요. 생산이 조금 딸리고 있는 것 같아요. EV6 좀 많이 생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가진 4륜구동 요트블루, 이거는 지금 기아 전체에서 딱 30대밖에 생산 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정판이야. 길에서 요트블루 보이시면 아는 체 좀 해주세요. 자, 17위는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2775대. 스타리아 정말 잘 팔리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뭐 이렇게 괴상하게 생겼냐 했는데, 길에 스타리아가 막 이렇게 떼지어서 다니는 걸 보면 되게 미래 이미지가 살짝 들기도 하고, 실내 디자인에서도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볼 때만 이상했고, 개방감이 뛰어나다 이런 것들은 높게 평가할 만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뭐 컵홀더라든지 뭐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넉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디젤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디젤보다 LPG를 타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디젤 특유의 진동 떨림 이런 거 없고, 힘도 디젤보다 훨씬 좋아요. 부드럽게 잘 나가고, 야, 이것도 진짜 훌륭하죠. 요소수 넣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는 가격도 더 싸. 그러니까 사실 누가 봐도 스타리아는 LPG로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디젤이 좋은 점이 있긴 해요. 디젤은 장거리를 계속 다니는 경우, 지방을 계속 가야 되는 경우엔 LPG보다는 디젤이 조금 더 연비가 잘 나오니까 디젤을 선택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16위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2892대. 이제는 길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차가 됐죠. GV80보다 더 많이 보이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GV70 구입하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 GV70 전동화 모델 이번 주에 출시됩니다. 근데 물론 가격은 싸다고 한 적은 없다. 일반 GV70이 6천만 원이니까요. 못해도 8천만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GV70 전동화 모델은 GV70의 일반 가솔린 모델과 경쟁될 수 있는 그런 차는 아닌 것 같네요. GV80을 사려던 분들이 전동화 모델을 사지, 그런 식으로 옮겨가야 될 것 같아요. 15위는 현대차 투싼입니다. 2911대. 현대차 투싼이 스포티지보다 판매 대수가 많이 떨어지네요. 야, 이게 스포티지가 그 정도 인기인가? 사실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요. 생산이 조금 더 부족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가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했다고 하니까 아마 다음 달에는 생산량이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4위는 현대차 아반떼입니다. 3205대. 아반떼가 이렇게 내려왔다고요? 지난달에 2등이었잖아. 포터를 제외하면 사실상 1등이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14위로 하락하다니. 지난달보다 판매량이 1400대 줄었어요. 다 생산 이슈겠죠.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반떼에 들어갈 반도체를 조금 줄여서라도 G80을 한 대라도 더 팔자,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3위는 레이입니다. 3399대. 오, 이거 놀라운 수치죠. 캐스퍼가 나왔는데 레이가 더 많이 팔려요. 레이는 심지어 판매 대수가 늘었습니다. 이거 보면 좀 놀라운 일이죠. 왜냐면 캐스퍼가 레이의 시장을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캐스퍼가 경차 시장을 더 늘렸어요. 둘 다 경차라고는 하는데 워낙에 이 시장이 다르잖아요. 레이는 이게 슬라이딩 도어를 갖고 있고, 차박을 할 때 캐스퍼가 조금 껄끄러우면 레이는 확실하게 되고, 이런 점에서 각각의 목적이 확실하게 구분된 것 같고, 오히려 영역을 침범하는 것보다는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두 차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 쪽에서 얘기는 이 레이나 모닝의 백오더, 그러니까 미출고, 이쪽 업계에서는 미출이라고 하는데 이 출고시키지 못한 차가 얼마나 남아있느냐, 이런 것들이 뭐 기존에 비해서 오히려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2,000대 정도가 미출로 남아있다고 하는데, 레이나 모닝이나 어쨌든 생산하면 무조건 팔린다 라고 볼 수 있는 차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위는 르노 삼성 QM6입니다. 3487대. 가성비로 무장한 모델인데요. 정말 크기는 크고 가격은 저렴하고 거기에 LPG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내년에 스포티지 LPG 모델이 나온다고 해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하네요. 11위는 현대차 산타페입니다. 산타페도 그럭저럭 잘 팔리고 있긴 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걱정했던 디자인, 이제는 뭐 나름대로 적응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판매량은 확실히 소렌토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요. 산타페가
어떻게 소렌토보다 판매량이 적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소렌토가 원래부터 판매량이 더 높았어요. 산타페가 판매량 높았던 거는 DMTM 이렇게 되면서 소렌토보다 판매량이 높았던 거고, 그전엔 원래 소렌토가 더 많이 팔리던 차입니다. 스포티지도 마찬가지, 스포티지가 투싼보다 많이 팔리던 차고요. 그래서 기아는 SUV 하면 기아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이 산타페라든지 이런 차종에서는 기아가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산타페가 도심 SUV로서 더 나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산타페도 언젠가는 더 나은 판매량을 거둘 수 있을 걸로 기대해 보게 되네요. 공동 9위는 기아 봉고3 그리고 기아 카니발입니다. 3,515대, 판매 대수가 똑같네요. 네, 요즘 MPV 차량 인기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잖아요. 예전엔 그냥 짐차다 아니면 사람 많이 타는 차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가족들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차, 이 레저를 즐기기 위한 차, 그리고 심지어는 택시로도 판매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판매량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택시로 경험한 사람들이 와, 이거 승차감 좋구나, 실내 굉장히 좋네, 우리도 자가용으로 하나 사자, 이러면서 오히려 판매량이 증가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택시로 이용이 되는데 LPG 모델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아쉽기도 합니다. 왜냐면 LPG를 나중에 나와서 개조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번거로움도 있고, 그리고 개조보다는 제조사가 직접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믿을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기도 하죠. 3.5L LPG 좀 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위는 현대차 아이오닉5입니다. 오, 전기차네요. 전기차 아이오닉5 8위까지 했다고? 아무래도 이 아이오닉5에 거는 기대도 크고, 이게 무조건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숙제 같은 걸 받은 것 같죠. 그래서 아마도 다른 차에서 조금 반도체 부족하더라도 아이오닉 먼저 내놓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오닉5 주문하면 내년에 받는 거 어렵고요. 내년에 받으려면 옵션을 많이 빼야 된다고 해요. 사륜구동 빼야 되고, 사이드미러 카메라 빼야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테슬라가 훨씬 더 빨리 출고될 것 같은데. 게다가 아이오닉5 배터리 용량이 바뀌어요. 배터리가 기존의 72.5 배터리였는데 77.4 배터리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EV6나 아니면 GV60하고 사이즈가 같은 배터리로 바뀌어요. 아니,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배터리 용량이 바뀌는 건데, 이거 기존에 산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나? 자, 7위는 현대 소나타고요. 4020대. 뭐야, 소나타가 4020대? 이야, 소나타 판매량이 살아났어요. 소나타가 어떻게 4000대를 넘게 팔았죠? 아, 재고라고? 살짝 재고도 있겠죠. 그리고 부품도 많이 남아 있겠죠. 너무 안 팔렸었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생산이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할인도 뭐 좀 있겠죠. 뭐 여러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여튼 국내 중형 세단 1위 자리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는데 빨리 페이스리프트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위는 기아 K8입니다. 4180대. K8 정말 잘 팔리고 있네요. 디자인 좋고 성능 좋고 최신 기술 다 들어있고, 일단 디자인을 보면 볼 때마다 자꾸 충격을 받아요.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논쟁적인 디자인. 그러면서 완성도가 떨어져 버리면 그냥 형편없는 차로 떨어졌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약간 논쟁적이면서 멋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K8은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그랜저는 2세대, 이 차는 3세대 해서 기술적인 부분도 더 뛰어나고 최신 기술 다 들어가 있고, 사륜구동도 들어있고,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심지어 들어있어요. 정말 좋은 차죠. 그런데 정말 최신 기술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하나 만들려고 하면 반도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조금 밀리는 것 같고, 지금 주문하면 내년에 못 받는 차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잘하면 미국 시장에서도 꽤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이슈 빨리 좀 해소되길 정말 기대해봅니다. 4위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4258대. 스포티지 투싼 껐고요. 계속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죠. 스포티지도 디자인에서 정말 엄청난 자동차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런 디자인 괜찮을까 싶었는데, 근데 보다 보니까 이게 기아의 디자인 정체성이구나, 이게 어퍼짓 유나이티드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잘 만들었어요. 3위 기아 소렌토입니다. 5363대. 뭐 한용의 자동차라고 해서 많이들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소렌토 팔기로 했습니다. 정말 좋은 차인데 지금도 팔면서 이걸 팔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회사의 차가 너무 많죠. 포르쉐, 소렌토, BMW 328i, EV6, 모델 3, 아무튼 이렇게 회사의 차가 5대나 있는데, 일단은 회사의 차를 3대밖에 못 세우고 집에도 차를 3대밖에 못 세워요. 그래서 지금 뭐 차를 한 2대는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소렌토 먼저 팔기로 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정말 좋은 차인데 제가 팔아도 여전히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차가 워낙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렌토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소렌토를 제가 비싸게 팔
자, 이제 딱 두 차종이 남았죠. 1위는 어떤 차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1위는 현대 그랜저입니다. 9,448대. 지난달보다 무려 6,200대를 더 팔았네요. 생산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많이 팔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슈에 피해를 좀 덜 입는 그런 자동차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나왔던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부품도 공급받았을 거고, 그런 부품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해서 이렇게 반도체 이슈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되었네요. 게다가 그랜저라는 자동차가 아무래도 현대 브랜드 전체에서 마진이 가장 높은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진 높은 자동차에 조금 반도체를 몰아주자,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2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세상에 6119대. 이런 일이 있군요. 제네시스 G80이 얼만데, 지금 제네시스 G80은 가장 저렴한 모델이 5,311만원이에요 5,300만원이 넘는 차가 2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네시스는 이 G80 한 대만 팔아도 국내 브랜드 순위 3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G80이 잘 팔린 겁니다. 정말 많이 팔리다 보니까 길에서도 자주 보는데, 길에서 보면 볼수록 정말 와, 매력있게 디자인 잘했다,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 G80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이 그냥 사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 법인 판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장님 성공하셨으면 옛날엔 그랜저였는데 요즘 사장님 성공하시면 제네시스 G80 정도 사시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나란 일 하시는 분들 다 G80 사시잖아요. 왜냐면 G90은 대통령 탓이니까 G90 사긴 좀 그렇고, 정부 일하시는 분들은 K9 많이 산다. 그래서 G80 이렇게 G90보다 하나 낫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자동차 판매는 조금 이상했죠. 왜냐면 어떤 차가 더 인기가 많고 어떤 차가 인기가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차가 더 많이 생산됐는지 어떤 차는 그렇지 않았는지, 이런 걸 보는 거라서 이게 순위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순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회사라는 건 이 자동차를 디자인적으로 우수하게 잘 만드는 거, 그냥 상품성이 좋게 만드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생산 능력도 그 자동차 회사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자동차를 공급하고 그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술일 텐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조금 더 안정화되고 조금 더 선진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급 부족 이거 빨리 해소돼야 되는데, 이거 빨리 좀 해소될 방법이 없을까? 요번에 자동차를 새롭게 내놓는 차들은 이 반도체를 좀 적게 사용하거나 더 첨단 반도체를 사용하거나 우리가 직접 개발한 반도체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죠. 그렇게 좀 테슬라처럼 아예 밑바닥부터 새롭게 좀 개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